자, 오늘 그러면 마지막 질문,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가장 궁금하고 지금 핫하게 생각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 브래든 블루머 트윗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블로거는 우리의 비트코인의 단순한 가치의 저장소가 아니라 음, 레버리지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발표한 14만 BTC보다 훨씬 많이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 테스트나 알파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프로파이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설명 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요 부분도 가장 최근에 트윗상에서도, 트윗상에서도 요 부분이 조금 홍보가 많이 되고 핫했던 부분이죠. 요 트윗을 공유를 하면서 예, 얘기하는 게 예.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요즘에 브래든 브루머 트윗이 굉장히 뭐 재밌는 내용들 그죠? 계속 많이 이야기해줘서 그걸 읽는 예, 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밌죠. 예. 근데 이런 것을 정말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예, 예.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그게 뭐 현실적으로 뭐 그래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예.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치거든요. 그렇죠. 뭐 저야 뭐 원체 이게 재밌다 생각하고 그냥 뭐 즐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서로 뭐 인터뷰하면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시간적으로도 제가 조금 여유가 있었고 네. 근데 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세월이 꽤 됐잖아요. 그렇죠. 3년이죠, 3년. 예, 아우 이웃만 해도 만 3년인데 이 인내의 시간을 동일하게 견뎌내는 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오스의 가치가 그만큼 많이 올라와서 있는 상태, 또 떨어져 있는 상태에 그 차이에 그거를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것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 인원들이 줄어들고 참여도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까운데 근데 제가 안 됩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꼭 여기서 저랑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미래 건설을 꿈꾸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상상대로 만들어 보시죠.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브렌단 브루머입니다. 예, 예, 잘생겼죠. 예, 멋쟁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B1은 레버리징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레버리징 할 수 있는, 예,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비트코인 14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최근에 보면은 어, 9월 18일 날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날짜인지는 기억을 저도 가물한데 어, 요 크리스찬 앵거 마이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독일 팟캐스트에서 녹화된 그 팟캐스트에 대한 그 영상에서 그 녹화된 음성에 레코딩된 영상에 그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뭐 이 사람이 추진하는 뭐 프로젝트들 뭐 이거 설명을 하면서 비트코인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이분인데 어 비트코인이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던 14만 개가 아닌 그 이상의 지금 한 20, 한 4만 개, 5만 개 가까이 수량으로 이제 더 많아졌다. 요 내용이 이제 어떠한 커뮤니티에서 무슨 캐피탈에서 홍보를 하게 되었고 그 홍보를 했던 내용을 어 이오스 우리 저기 누구냐 콜린 크립토 콜린 크립토라고 이오스 상의 어, 인플루언서 유튜버죠. 유튜버가 그렇게 또 공유를 했고 또 아까 전에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브랜단 브루머가 더 많이 축적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으면서 여기에 나왔는 트윗이 이제 가장 핵심이죠. 요 번역을 한다면은 어 이제 기존의 프로파일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런 글자를 최근 들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브랜단 브루머나 댄 다리머 같은 경우에 이러한 금융 상품에 대한
그런 토큰 금융 상품에 대한 가치를 지닐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블로그원 자체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야이고 브랜드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또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괜찮은 프로젝트다 할 경우에는 직접 리트윗도 해주고 그러한 사례들도 몇몇 사례가 있었죠. 여기 보시게 되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내부 테스트라고 나오는데 요 내부 테스트도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알고 있는 뭐 정글 테스트 넷 3, 뭐 카이린 테스트 넷이 아니라 블로그원 자체 테스트 넷이죠. 예, 그 자체 테스트 넷에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닌 내부적으로 이제 알파 단계쯤 왔다. 예. 얘네들이 런칭을 하는 시점 이게 실질적으로 이오스 체인 혹은 이오스 IO 소프트웨어에서 프라이빗 체인, 퍼블릭 체인 같이 연동이 되는 이런 뭔가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게 런칭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규정을 모든 걸 충족해야 되겠죠. 예, 법률 규정도 충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인 부분을 모두 충족을 하고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꽤 걸리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핫한 부분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앞서서 여기에 이오스고라고 이오스에서 가장 핫한 커뮤니티죠. 핫한 커뮤니티고 항상 업데이트되는 소식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블락원에서는 이제 이오스 상에나 혹은 이오스 체인 혹은 이오스 IO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노슨 데이터라는 여기에 채굴 업체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파트너십 발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오스 채굴 같으면 아식스라는 그 채굴 마이닝 기계를 가지고 채굴을 하는데 이게 노슨 데이터는 HPC 그래가지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런 AI를 도입을 했는 마이닝 기술입니다. 마이닝 기술인데 기존의 그런 마이닝 채굴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15배, 10배에서 15배 정도 가량의 효율성을 지닌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그러면 비트코인 마이닝과 블락원에 들고 있는 현재 공개되는 14만 개라고 합시다. 공식적으로 발표니까 14만 개하고 이 마이닝 업체와의 이제 뭔가 파트너십 관계를 이 부분에서 파트너로 끝났는 게 아니라 이 파트너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채굴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거죠. 자, 제가 안 그래도 요 홈페이지를 좀 지켜봤습니다. 여기에 나왔는 부분은 자 기존에는 노슨 데이터가 7월 3일 날 이제 그런 파트너에 대한 관계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기존 아식스 그런 채굴기가 아닌 이제 HPC라는 이런 AI를 도입한 채굴 기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거의 300메가와트, 300메가와트 정도의 수준까지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기존에 가면 180메가와트니까 약 거의 한 2배 가까이의 효율성을 낼 수 있는 지금 비트코인 채굴에 뭐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해시레이트로 해가지고 약 한 4% 정도 4몇 프로에 대한 해시레이트 뭐 비율이 나온다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여기에 한번 더 가봐야 됩니다. 노슨 데이터 홈페이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슨 데이터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뭐 파트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HPC에 대한 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래가지고 이제 IoT AI를 접목했는 새로운 뭐 자기들 이제 기술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고성능 컴퓨터가 뭐 도입이 되어 가지고 뭐 기존의 뭐 데이터 센터에 뭐 비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술적으로 이렇게 성능을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뭐 기업 고객과의 파트너 이런 부분
또 나올 것이고, 여기에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내년도에 어떠한 서비스 상반기에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면 또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도 나오고, 자, 요 부분이죠. 기존의 하드웨어 그런 단계가 아닌 자동으로 AI 덕분에 이 경쟁업자라 하면 기존의 아식스 업체겠죠. 비트코인 채굴. 비트메인의 그 채굴 그러한 업체보다 15배에서 20배 가장 빠른 하드웨어 성능을 설정을 해서 유지 관리할 수가 있다. 뭐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작동할 수가 있는, 여기에 블라곤과의 파트너십을 관계를 해가지고 여기에 뉴스에 또 보시게 되면 블라곤이 공개를 했던 내년 상반기의 채굴 마이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오스 소프트웨어가 뭔가 활용이 될 수가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거 맞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기존에 발표 시점도 거의 흡사하거든요. 발표 시점도 흡사하고 2021년 상반기 중에 이런 채굴 마이닝을 성능을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유해서 향상을 시키겠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랑 여기에 기사화와 여기 서로 맞물려 듭니다. 서로 맞물려 가지고 노선 데이터와 서로 이렇게 채굴 솔루션을 기존의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이오스 체인에서 바이 이오스 IO, 이오스 IO에서 소프트웨어로 구동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재밌는 거는, 자, 블라곤이 기존에 그러한 자금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 수량을 늘렸습니다. 보유 수량을 늘려서 이 기존에 그러면 추후에 마이닝 되는 토큰과 마이닝 되는 비트코인과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얘네들이 이제 발표하고 있는 알파 버전의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법 규정하고 모든 것이 충족이 된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기관에 들어왔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기관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엄청난 기관 투자자 자금도 들어왔고, 그러면 얘네들이 돌아왔을 때 단순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그냥 가격이 올랐을 때에 대한 수익 상승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비트코인을 하나의 투자의 수단 혹은 뭔가 이래 상품으로 생길 수 있다면은 충분히 투자에 비트코인 단지 사는 것만으로 아닌 그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오스에서는 충분히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다.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그 노선 데이터 홈페이지 가보셨지만 기존의 채굴 기기보다 이게 독점적으로 얘네들이 프로그래밍을 했는 AI가 적용이 돼버리면 15배에서 20배 가량의 높은 성능 효과를 발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성능 효과를 받쳐줄 수 있는 체인이 있다면은, 블록체인 상에서 퍼포먼스를 받아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이오스 체인이 되는 것이죠. 이오스 IO를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는 가치를 지니는 이오스 이제 퍼블릭 체인이 되는 것이죠. 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의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동일한 퍼블릭 체인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이오스 체인상에 뭔가 연결고리를 할 수가 없을까? 요 단계에서 출발을 한 다음에 법률 규정 그리고 KYC, AML이 어떻다? 기존에 보면은 우리는 법 규정을 준수합니다. KYC, AML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법 규제에 들어갔을 때는 법 규제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보다 어떠한 뭐 누릴 수 있는 앞으로의, 자, 단순하게 은행이다. 혹은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들의 기존의 금융 투자 혹은 파생 투자, 선물 투자, 뭐 여러 투자들이 있을 것인데, 동일선상에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도 투자도 가능하고 비트코인 투자에서 한 단계 더 향상되어 있네. 거기에 대한 투자처, 이러한 장기 로드맵을 보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상 POW 이 체인상에서는 내 토큰을 아니면 내 토큰을 활용해서 뭔가 액션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그 수수료가 마이닝 업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오스 체인상에는 리소스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토큰을 전송을 하게 되든지 뭔가 액션이 일어났을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이 수수료가 토큰을 가지고 있는 홀더한테 리워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이오스 체인상에서 뭔가 상품 이런 뭔가 연동이 되어 있는 체인상에서 돌아갈 때 그러면 리워드는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 마이닝이 여기에서 하나의 수익 공급원이 쭉쭉쭉쭉쭉 수익 공급원이 되는 것이죠. 수익 공급원이 되는데 비트코인에서 직접 토큰 전송 해보셨죠, 킬레언님? 예. 이게 바로 안 가잖아요. 돈 또 날라가야 되고 돈도 도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고 와 이거 토큰 한번 전송하고 6번 컨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야 언제 돌았지 자꾸 새로 고침 해봐야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 걱정도 해야 돼. 그런데 이오스 상에서는 클릭 순간 날아가 보잖아요. 클릭 순간 이 토큰이 전송이 되잖아. 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 퍼포먼스를 비트코인에서 보여주지 못한. 야, 근데 이쪽 부분 이래 설명하는데 와 뭔가 바로 누구나 딱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막상 해보니까. 그럼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보면은 노던 데이터하고 지금 이제 블록원하고 협업을 하는데 그 블록원의 목적 자체가 이 예. 기계를 채굴기를 그 이오스 IO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판매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은 이 기기를 사용해서 이오스 IO 예. 기술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그 기기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그 비트코인을 예. 이오스 플랫폼에다가 올리는 게 더 목적인가요? 이오스 체인상에서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지 못다한 기능들을 이오스 체인상에서 가능할 수 있게끔 이래 옮겨오는 것이 가장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일단 플랫폼에 올리는 게 목적인 거죠? 먼저? 네, 그렇죠. 예. 그죠? 이오스 체인상에서 비트코인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장기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여기를 도대체 왜 채굴 사업 쪽하고 연동을 지었는가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설명했던 그 14만 개의 비트코인 자체를 이오스 플랫폼에다가 올린다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이게 비트코인은 이제 가치의 저장소로 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 금융시장까지 들어오고 쭉쭉 올라가는데 이게 가치의 저장소로만 인정을 했지 이것은 실용성은 없다. 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랩핑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실용성 단계로 넘어간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을 그렇죠. 가지고 가치가 있는 것을 주고 받으니까 정말 이게 실용성이 있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 버리는 이제 단계가 되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니까. 예. 지금까지는 라이트코인 자체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실용화하겠다. 지금까지 이랬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그런 것을 주장했지만 그렇게 실용화되었다고 전혀 생각지는 않거든요. 약간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WBTC나 이오스 플랫폼에서 지금 이오스를 실용화하기 위해서 이오스 플랫폼에다 올리는 이거 자체가 비트코인을 실용화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지금 큰 그림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14만 개가 올라오고 사실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14만 개 플러스 알파가 블록원에서 이야기한 거고 비공식적으로는 24만 개까지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WBTC가 11만 5천 개로서 디파이 순위 2위고 그다음에 렌트 BTC가 14,000 개로서 디파이 순위가 12위더라고요. 이게 이드럼 플랫폼에 있는 건데 20만 개가 올라가고 24만 개가 이오스 플랫폼에 올라가면은 디파이 순위는 당연히 1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맞습니다. 예. 예, 네. 보유량으로 따져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으로 따져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57만 9천 개 이 정도 가장 많은데 2위가 마운트 곡스 14만 개거든요. 근데 블록원이 아마
블로그는 2위죠. 지금 비공식적이지만 4, 5만 개 정도까지 그렇죠. 이제 밝혀졌으니까 예. 2위가 됐던 거죠. 그 기관이든 어떤 단체에서 이걸 가지고 있는 수량 중에 가장 많은 순위에 가까운 그 물량이 음. 되는 거고 더군다나 채굴기에 관련된 업체하고 그렇게 코마케팅을 해서 꾸준히 올리겠다는 그 철학이 지금 이제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디파이 시스템 우리는 이제 프로파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파일 시스템이 올라온다 하면은 외부에 있는 비트코인도 이게 이오스 플랫폼에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은 일단 이제 전통 금융 자금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옴으로써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듯이 그리고 돈이 화폐가 움직이는 자리에는 항상 재화나 서비스가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오스 플랫폼에 그게 올라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있는 게 올라오게 되고 여기에서 프로파일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오스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처음에 이거 노선 데이터와 이런 뭔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2021년도 상반기에 이러한 채굴 마이닝에 이오스 IO 소프트웨어가 연동이 된다. 이오스 체인이 거기에서 가치를 증명할 수가 있다. 처음에 이 기사를 봤을 때 혼자 잠 못 잘 정도로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상상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오스 체인 자체가 비트코인의 채굴 마이닝 하나의 노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지분이 그 당시 지금 뭐 비공식적으로 밝혀졌고 브랜단이 이게 은근히 거기에 대한 맞다는 표현도 해버렸을 때 그럼 25만 개 기준을 했을 때 24, 5만 개 기준을 했을 때 현재 비트코인 채굴량과 비교를 했을 때 10%가 넘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10%가 넘는 금액이면은 하나의 노드로서의 채굴 노드로서도 뭔가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러면 이 채굴 노드가 브랜다는 이오스 체인의 커뮤니티 일원인데 그러면 이오스 체인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는 커뮤니티 일원이다. 자, 그러면 저는 상상을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이오스 커뮤니티가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온체인 거버넌스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에서 이오스 거버넌스를 실행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 상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노슨 데이터 채굴과 비트코인 채굴과 블록원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과 동시에 이오스 체인은 하나의 비트코인 노드로서의 이오스 체인이 하나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봤고, 물론 킬리만님 또 얘기하셨다시피 전통 그런 금융기관 자금들이 크립토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 자금으로서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그리고 직접 이런 가치를 단순히 그냥 상징성보다는 뭔가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수단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내가 체험을 하고 내 눈으로 보고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오스 체인상에서 이 퍼포먼스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하나의 블록체인 이러한 역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적는 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트코인이 이오스 플랫폼에 네, 올라왔을 때 네, 어떠한 프로파일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네, 프로파일가 형성됐을 때 과연 네. 이오스의 뭐 가격이라는 표현이 싫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오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오스 체인상에서 만약에 이오스 체인상에 지금 기존의 어, BTC의 P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100, 얼마 들어줘도 뭐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오스 체인상의 네트워크에, 상상만 해도 지금 막 흥분이 되는데, 야, 10%가 넘는,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이 이오스 체인상에 랩핑이 되어서
돌아다닌다 이거죠. 투자가 된다 이거죠. 자금이 흘러 들어온다 이거죠. 야, 그러면은 이오스가 단순 가격으로 봤을 때 현재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보자. 예, 현 시간부 3,000원 근처입니다. 자, 과연 이 3,000원이라는 가치가 비트코인이 이오스 체인상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투자의 하나의,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11만 개 WBTC가 랩핑이 되어서 이더리움 상의 디파이로서 이렇게 활용되는 거품보다는 실질적인 법 규정을 다 준수를 해서 투자 자금에 연결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는 게 우리가 직접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직접적으로 퍼포먼스가 진짜 일어나면은 이 상상이 말로 뭐 할 것 같습니다. 이 뭐 금액적으로 뭐 표현도 안 될 만큼의 그냥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실질 사용이 되는 사례가 뭐 이때까지 왜 비트코인이 무슨 뭐 투자 상품으로 뭐 승인이 되었다, 뭐 승인이 안 되었다, 이더리움이 뭐 ETF 뭐 투자 상품으로 뭐 승인되었다, 이런 상징적인 것보다 실질 우리가 바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문을 열어주는 건데, 문을 열어주고 개인 투자가 됐든 기관 전통 투자자가 됐든 이러한 문을 확 열었을 때, 그때에 갔을 때 시점에 상상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보다 또 더 창의적인 상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네. 이더리움에서 디파이 시스템,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디파이 시스템이 뭐 있으면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상승했듯이 예, 이오스 플랫폼에 14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디파이 시스템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파이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생성되면서 이오스 플랫폼에 도움이 될 것인데, 그것은 이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면서 프로파이 상품들이 나오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상상을 해야 될 그렇죠.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거기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예, 이제 앞으로 뭐 준비하는 프로젝트도 있을 것이고 여러 뭐 기업들도 있을 것인데 당연히 기업들이야 법 규정을 준수할 것이고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상에 뭔가 준비하는 기존의 뎁사들도 이제는 서로 병행이라는 뭐 조금 병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뭔가 이런 가치의 수단, 뭔가 이런 뭐 금전 거래가 되는 투자 상품이 되는 이런 게 있다면은 법 규정은 이제는 피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고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문서도 갖춰야 될 것이고 뭔가 이 틀을 미리 이제는 준비해야 될 시기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예. 혹시 오늘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데 못 하신 거 있을까요? 아, 당장 해가 바뀌면은 국민은행에서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가 이어져 가고 단순 커스터디 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뭐 이자 수익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은행이니까. 그러한 서비스들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뭐 수년의 시간이 흘렀겠지만 뭐 이어스 토큰 홀더로서 또 이 지켜보시는 토큰 홀더 분들도 굉장히 지루하시고 뭐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많은 그런 아픔의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겁니다. 아픔의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것인데 최근 들어서 왔을 때 뭔가 지금 제도권화 되어지고 세금 문제 부분, 법 규정 부분 이러한 부분이 생기고 나니까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 아픔의 시간들이 이제는 치유를 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이제 그 조금 꽃길,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할 시점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행복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싶습니다. 이게 저도 겪어보니까 뭐 지난번 중콜에서도 지난번 중콜이 아니죠. 지난번 이거 인터뷰에서도 예.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차트를 보고 뭔가 트레이딩 접근 혹은 단순히 내가 샀는 토큰을 가지고 가격이 오르기만을 바라면은 이건 진짜 부처 혹은 신이 아닌 이상 멘탈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가치 투자, 장기 투자적인 입장에서 실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지? 그런 거를 둘러보시면은 당연히 이오스죠. 이오스에 관련되어 있는 토큰, 뭐 이오스 IO 소프트웨어를 실질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 라운 시큐어에서 옴니온 체인으로 뭐 행정안전부 공무원증, 병무청 로그인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또 세종시에 보면은 IDOT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 데이터가 올라갑니다. 거기에도 이오스에 관련된 이오스 IO가 쓰인다 이거죠.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실사용이 되어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퍼즐이 탁탁탁탁 맞춰진다 이거죠. 이게 탁 맞춰졌을 때를 상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시는 게 행복한 자기 만족도를 올리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인사였는데 죄송한데 이제 그 인사의 중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DID 시스템 자체가 이오스 IO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방금 예를 들어주신 데서 사용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오스 메인넷의 가치나 이오스의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일단 이오스 IO가 실사용이 된다라는 하나의 증명 사례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예를 들어 하나의 단순 뭐 국내 뭐 소기업 혹은 뭐 대기업에서 뭐 사원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국가 신분증으로 쓰이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 인정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퍼블릭 체인상에 쓰고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 테두리가 이오스 IO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오스 퍼블릭 체인이 딱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지들이 다 뻗어져 나가서 연결되는 요 그림을 상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뻗어져 나가는. 외부에서 들어오겠지만 중간에서 뻗어져 나가야죠. 당장에 뭐 이오스 토큰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장에는 아니죠. 이오스 가격 상승에 뭐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지만은 이오스 IO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좋은 소프트웨어고 기술적으로 우수한지 그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고 그 증명 자체가 된 이오스 IO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이오스 퍼블릭 체인이다. 이런 맞습니다. 이런 이제 큰 그림상으로 보는 게 맞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정말 짧게 하려고 질문들을 이 정도만 하자 이렇게 했는데 희한하게 맥스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가 재밌어요. 참 재밌고 또 긍정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감사해요. 저는 이제 약간 투자자 성격을 더 많이 띈 사람인 거고 맥스님처럼 이렇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뭔가를 공부하시고 그걸 알려주려고 하시고 그런 분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 그리고 본인이 혼자 공부한 지식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고 그리고 맥스님 뿐만 아니라 제가 일일이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본인의 지식을 나누어 주고 계신 분들 누군가한테 뭐 봉급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태계에 있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른 분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뭐 한 2년 반 가까이의 이런 금융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오고 지금 MVP 런칭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같은 아니, 운영이 아니죠. 이 닥 프로젝트니까 하나의 참여자죠. 그렇죠. 커뮤니티 일원으로서도 거기에도 하고 있는데 이런 세월들을 겪어보니까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예, 시간이 소중한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야 인생 자체가 바뀔 수가 있겠구나.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금전에 대한 개념보다는 내 삶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제가 이 블록체인에 대한 알기 이전의 생각과 지금에 와서 현재 시점에 제 개인적인 이런 마인드나 뭔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다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그냥 재밌어요. 이게 저도 한 번씩 신기한데 재밌고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깊게 얘기를 들어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했을 때 이게 뭐 이상한 뭐 다단계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 기술이고 실 사용 사례를 소개를 했을 때 내가 알아봤는 건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막 건설적으로 그림을 같이 그려가야 되는데 이러한 커뮤니티 혹은 인터뷰 혹은 이런 중콜 미팅이 한국에서도 예전에 그런 런칭 시기에 막 이런 블록체인 토큰들의 이게 토큰들이 상승해가지고 참여했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도 만들어보고 개발자들도 직접 참여해서 이끌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게 한국에서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외부에 나가서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도 잘 가고. 근데 그게 조금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초창기에는 예. 맥스님이 많이 주관하셔가지고 외국 BP들 다 초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도 많이 예. 물어보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이제 시간들이 많이 없어진 것도 아쉽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사실은 좀 이제 커뮤니티 계신 분들 여러 명 모시고 그리고 BP도 모시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들 좀 갖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대화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이렇게까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뭐 방송을 했는데 혹시라도 저는 이제 이오스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일반 구독자나 투자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방송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크리스찬 이거 엥겔 마이어인가? 얘가 네, 걔 아까 누구예요? 이제 피터 틸은 엄청나게 유명하잖아, 투자자로. 알죠? 예, 예. 피터 틸하고 둘이 친구야 보니까. 나이가 똑같아. 7, 8년생이야. 예. 둘이 7, 8년생이고 그러고 초기에 블락원에 그런 얘가 운영을 하는 이제 이 투자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왜 홈페이지에다 가가지고 파트너사 누르면은 이제 목록이 뜰 거잖아요. 그 목록에 마이클 그거 누구야 노무라무츠 얘도 뜨는 거야. 노무라츠. 예. 네, 노무마츠도 뜨고. 그리고 그러면 마이클 노무무츠는 왜 저번에 이오스 토큰을 버렸나요?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버리더라도 일단
블록원에는 간접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때까지. 아, 노보그라치 이야기하는 거죠? 예. 갤럭시, 브렌단 갤럭시 블루머를, 캐피탈. 예. 그치. 음, 이 브렌단 블루머를 소개를 해줬는 사람이 음, 마이클 노무체야. 음, 예. 거기에서 연결이 되어가 이 크리스찬 얘가 연결이 되고, 이제 이제 운영하는 이 펀드에서 투자 자금이 이원으로 들어갔던 거고, 음, 그래 됐던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등장하죠. 저 누구냐? 그 당시에 같이 애기 오고 가는 게 이제 브룩 피어스도 등장하고, 예. 이안 그릭 왜 스마트 컨트랙에 보면 저거 리카르디안 고안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이안 그릭도 등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덴나리버는 어차피 그 비트코인 그거 사토시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로 알려진 그 포럼방에 그 대화를 직접 했는 덴나리버도 등장하게 되고, 예.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림들이 차차차차 그려져 왔던 거죠. 음. 근데 이 사실들을 아무도 안 믿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우리끼리 맞다 해도 외부에서는 비트코인이 최고야. 일단 비트코인은 그만이 올랐으니까 최고는 맞고, 이제 그렇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뭐 시간이 흘러야죠.